저는 결혼한 지 2년 지난 32살의 여자입니다. 올해 초 설날에 시댁에서 일어났던 대단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시댁과 고부 갈등 이야기라고 하면 듣기만 해도 혈압 오르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끝까지 듣다 보면 제가 마냥 당하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2년째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아빠가 엄마에게 기념일마다 꽃을 사다 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크면 꽃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부에 흥미와 재능이 없었고 일찌감치 진로를 이쪽으로 정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희 나머지 가족들은 다들 공부를 잘했어요. 아빠는 30년째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고 엄마는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하나뿐인 제 오빠도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일찌감치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다투시는 장면도 못 보고 자랐고 집안도 나름 여유 있어서 전체적인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자꾸 우리 집안 가정 환경에 대한 잔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 꽃가게 근처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나름 대기업 계열사이고 꽃집 근처에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평소에도 자주 보는 셀러리맨 중 한 명이었어요. 처음 이 사람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러서 꽃을 사가길래 여자친구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도 없었고 단지 제게 관심이 있어서 자꾸 찾아와서 꽃도 사고 말도 걸었던 거였어요. 남자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남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첫 인상부터 호감이었고 목소리며 성격까지 좋아 보여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배려심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만 따지고 보자면 정말 성격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질 곳 없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 집안 식구들 중에 남편만 그렇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댁 사람들은 결혼 전부터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저를 미치게 만들고 제가 살면서 화를 많이 내본 성격이 아닌데 그 집안 식구들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속에서 불꽃 같은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예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미 불행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상견례를 하기 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긴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평소 남편의 반듯한 성향으로 생각해봤을 때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뭔가 기품 있고 점잖은 분들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비싼 과일 바구니도 하나 사고 제가 가게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커다란 꽃다발도 들고 시댁에 방문했어요. 시부모의 집은 저희 지역에서 지은 지 조금 오래된 아파트였었는데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진작부터 시댁 부모님의 경제력은 결혼하는 데 있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 집에 도착해 남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님이 나오셔서 저희를 반겨주셨고 시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준비한 선물을 건네드리고 어색한 인사를 마친 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마주 앉아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은 뭐가 기분이 안 좋으신 건지 제 쪽을 쳐다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마저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며 제 차림새를 살펴보는 듯 해보였어요. 왜 그날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냐 하면 예상치 못한 반응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결혼 승낙이고 뭐고 자리를 박차 일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미리 조언해준 대로 최대한 어른들 눈에 조신해 보이게 입고 갔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눈치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약간의 노출이라도 있는 옷을 입고 갔더라면 결혼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람의 정적을 깨고 어머님이 먼저 제게 물어보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 아가씨는 혼자 꽃집을 한다고? 그 말에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줄 알고 플로리스트라는 일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했고 그날 만들어온 저 꽃다발도 제가 직접 일일이 꽃의 의미를 담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제가 신이 나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여자 혼자 꽃집을 하면 주변 남자놈들이 꼬일 텐데 원래 꽃이라는 게 파리도 꼬이고 나비도 꼬이고 하는 법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생각도 못한 뜬금없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고 벙쪄 있었더니 남편이 재빠르게 나서서 수습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다 전문직이고 우리 수진 씨는 본인이 직접 꽃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버님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으셨어요.
이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님이 또다시 물으셨죠. 자네 부모님은 다들 뭐 하시는 분들인가? 아버님의 물음에 제 아버지는 치과 의사를 하시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나서서 어머, 우리 집도 예전에 사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꽤 괜찮았어. 치과 의사 부럽지 않게 벌었었지. 라는 말을 굳이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적도 없는데 괜히 뭐가 찔렸는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하는 말에 아버님도 거드시며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이래 보여도 뼈대 있는 전주이씨 효령대군 봐야. 그럼 자네는 본관이 어딘가? 라고 물어보시길래 영양천씨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누구 파라던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족보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냥 영양천씨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제 말에 시아버님이 눈이 동그래지며 전씨, 전방지 주막올피 그 전씨 말인가? 저는 정말 학창시절 철없이 놀던 어린 친구들 이후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사회생활하고 처음 봤습니다. 양반성씨, 상놈성씨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나요? 하도 예전부터 친구들이 놀려대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이야기가 근거 없는 소리고 다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걸 공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에게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시부모님 두 분의 얼굴 표정은 정말 좋지 않아졌습니다. 저는 세상에 제가 결혼 승낙을 받을 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성씨를 문제로 삼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국 그날 식사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싸늘한 분위기로 그렇게 끝나버렸죠.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오빠네 부모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다고 나는 도저히 극복할 자신 없으니까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너무 옛날 분이라서 그렇다며 자신이 설득시킬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런 시부모님을 겪으며 살 자신이 없어 끝내 이별을 통보하고 2달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 저를 찾아와 설득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이 시부모님을 설득시켰다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상견례 약속을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친정부모님이 먼저 약속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리시고 시부모님은 많이 늦더라고요. 결국 약속 시간에서 20분이 지나서야 주차장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시부모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에 한참 늦었지만 전혀 서두르거나 빠르게 걸어올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다른 약속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 20분이나 늦게 오신 시부모님 때문에 제 부모님도 기분이 살짝 언짢아지셨고 정작 늦게 오신 시부모님은 뭘 잘했다는 건지 표정이 상당히 언짢아 보였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제가 말도 하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상견례 끝날 때까지 양가 부모님들은 냉랭한 기운 속에서 자리를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게 너가 좋다고 하니까 이 결혼을 말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야 하니 그게 걱정이지. 너가 시집가서 아무리 남편과 둘이 산다고 해도 그런 시부모 밑에서 괜히 마음고생하며 살지 않을까 싶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남편과 함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결혼 준비는 남편과 제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저도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 준비를 다 했어요. 서로 부모님 도움 없이 가진 걸로 결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 눈치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최대한 시댁 행사에 제가 참석하는 일을 중간에서 막아주었어요. 그래도 1년에 2번 있는 명절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저희 시댁은 생각보다 가족 모임도 많이 하고 저보다 위로 3살 많은 신우도 수시로 시댁에 내려오면서 모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시댁 식구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걸 아는 남편은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데려가지 않았지만 매번 빠질 수는 없어서 어쩌다가 한번 시댁 모이는 자리에 가면 어김없이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족 식사 모임 자리에서도 대화 주제는 저와 저희 집안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은근히 돌려가는 듯한 대화가 많아서 상당히 불편했어요. 친정아빠가 치과의사라서 그런지 본인들이 치과에 가서 불편했던 이야기나 치료비를 바가지 쓰고 나와서 기분이 나빴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친정엄마를 빗대며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며 부모님의 직업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유치한 건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은 예전에 함께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어머님은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러 다니고 아버님은 건축 현장 일용직을 하며 살고 계시거든요. 처음 배웠을 때 예전에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회사를 운영이라도 하셨나 보다 싶었는데 그냥 동네에 작은 식당을 했을 뿐이더라고요. 아무튼 시부모님과 신우는 제 부모님 직업이나 저희 천씨 집안에 대한 험담을 주로 대화 주제로 사용했고 그럴 때마다 제 눈치만 살피던 남편이 그만하라며 중재를 하거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려야만이 끝이 났습니다.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 당연히 시댁에서 모임을 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았고 제가 자꾸 빠지는 일이 늘어나자 시부모님께서는 직접 제게 전화를 하셔서 시댁을 무시하는 거냐는 말까지 들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받은 제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남편으로 향했고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신혼에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남편이 주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저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쏟아내긴 했지만 결혼 전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겠다는 다짐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설날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전도 부치고 남편은 밤도 깎고 만두 빚는 것도 함께 같이 했었죠. 하지만 저희 집은 살면서 지금까지 명절이나 제사를 챙겨본 일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까지는 아니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은 하지 말자고 하셨대요. 대신에 명절 연휴가 되면 식구들끼리 맛있는 음식 먹고 오후에 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어릴 적부터 있었던 저희 집 명절 모습이었습니다. 오빠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는 추석에는 엄마의 학교 스케줄 때문에 시간을 뺄 수가 없어 그냥 한국에 있는 가족끼리 보냈고 대신 설날이 되면 아빠의 치과병원을 일주일간 문을 닫으면서 미국에 있는 오빠를 보러 다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제가 결혼한 뒤로는 저는 더 이상 설에 오빠를 보러 갈 수는 없지만 부모님만은 계속 오빠를 만나러 갔었거든요. 올해도 부모님은 미리 미국에 가 계신 상황이었고 저 혼자만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제게는 생소한 일이었고 당연히 실수도 많았어요. 제가 전 부치는 것이 서투르자 어머니께서는 제게 너희 집에서는 제사도 안 지내니? 왜 이렇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 화를 냈고 저는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명절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깜짝 놀라면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럼 조상님들은 어쩌고? 거참 희한한 집도 다 있구만. 이라고 반응하셨죠.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떠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집 보낼 때 이런 기본적인 것 정도는 가르쳐서 보내야지. 라고 하시길래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면서 이제부터 배워가면 되죠. 모르는 건 어머님이 많이 가르쳐주세요. 하고 마음에도 없는 애교를 부리며 넘어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다음날 터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차례를 지내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음복을 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넘어온 신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밥도 안 먹었지? 나 엄마랑 밥 먹으려고 우리 시댁 차례 끝나자마자 넘어왔어. 올케 나도 떡국 좀 줘.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우의 떡국을 들어 주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올케는 친정안가? 대충 정리하고 빨리 가. 명절인데 친정엄마가 안 기다려? 하고 물어보길래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시어머니는 사돈댁은 전부 해외여행 갔단다. 요즘 팔자 좋은 사람들은 전부 조상 안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더니 우리 사돈이 그런 집안이었네. 라고 빈정거리시더라고요. 그 말투부터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도 어머님이 하는 말을 거들면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조상님은 모셔야 하는 거야. 그게 근본 있는 집안인 거야. 우리 집안이 근본 없는 집이라고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순간 떡국을 뜨고 있던 국자를 밥상 위에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속으로 올라오는 화를 꾹 참으며 신우의 떡국을 그릇에 담아 쟁반에 받쳐서 가져가고 있는데 신우가 시부모님의 그 말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아, 천씨가 상놈 집안 성씨지? 그래서 그런가 보네. 천하다 할 때 그 천씨인가? 하면서 크게 웃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게 무슨 예의 없는 말이냐고 화를 냈지만 신우의 웃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눈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더니 귀가 멍해지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들고 있던 떡국 쟁반을 그대로 밥상 위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도 깨지고 밥상 위에 음식들과 떡국이 사방으로 튀고 집안은 완전 난리가 나더라고요. 신우를 향해 던진 떡국이 펄펄 끓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뜨거웠을 거예요.
상위에서 음식들과 함께 엎어지며 시아버지와 신우가 정통으로 떡국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 뜨거? 올케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신우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저는 그대로 뛰어가서 신우의 뺨을 올리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신우와 제가 거실 바닥을 뒹굴며 싸우기 시작하자 시부모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남편만 겨우 정신 차리고 저를 뜯어말려서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씩씩대면서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안겨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들 집안만 양반놈들 집안이냐? 전주에 씨면 다 양반이야? 너희 친척 중에 전주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정신 차려.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양반 쌍놈 타령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을 제외한 시댁 가족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니까 남편은 그대로 저를 들쳐업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우리 아빠가 니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정월 추하로부터 제 목소리에 놀란 앞집 윗집이 나와서 쳐다보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를 차에 앉혀놓고 제가 조금 진정이 되는 듯 하자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혼자 시댁으로 올라가 제 신발과 짐을 가져오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화가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자마자 서름이 몰려왔어요.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집으로 가는 내내 엉엉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앞으로 다시는 시댁이랑 만나는 일 없게 하겠다며 오늘부로 저와 시댁의 인연은 끊어진 거고 그냥 부부로서 둘만 보고 살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벌써부터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살겠어? 조금 떨어져서 시간을 갖자. 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싸우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소리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고 남편도 제게 보란듯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버릇없이 며느리가 시부모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느냐며 당장 저를 집에서 쫓아내라고 하셨고 남편은 부모님이나 누나도 잘한 거 하나 없으니 앞으로 2번 다시 며느리 얼굴 볼 생각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로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제 전화기에서 시댁과 신우의 번호를 다 지우고 차단해버렸고 혹시라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시댁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시댁 식구들이랑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오는 전화도 본인 선에서 다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제겐 시댁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고 그때는 결혼 생활이고 뭐고 다 끝내려고 결심했지만 이렇게나마 남편이 노력을 해주어서 아직까지 참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양반 천민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양반이지. 한순간에 시댁을 잃었지만 하나도 아쉽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댁 눈치 안 보고 진정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결혼한 뒤로 시부모님에게 용돈도 얼마씩 보내고 있었는데 2년 끊은 뒤로는 그런 것도 싹 안 챙기기로 했어요. 얼마 전 어버이날에도 남편은 시가에 전화 한 통 없이 저와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올해 추석부터는 제 부모님이랑 같이 친정에서 밥 먹고 영화 보러 갈 계획이고 내년 설날에는 남편은 못 가지만 제 꽃집 문 닫아놓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있는 오빠 보러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사를 지내건 안 지내건 저희 가족이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 하나 되는 거 없는 시댁과 손절했더니 아쉬울 것도 없고 남편과 다툴 일도 없어져서 너무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